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어제는 제가 방송을 못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혹시 기다리시는 분 계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달아주세요. 아니 일요일에 출근 준비를 하다가 뭘 잘못 밟았는데 그냥 좀 아프네 하고 출근을 했는데 일하다 보니까 점점 아파가지고 퇴근할 때쯤 되니까 못 걷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이어서 이거 어쩐다 하다가 일단 걷지를 못하겠으니까 응급실이라도 갔어요. 가니까 이제 살이 밀려서 디귿자로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거 실로 안 매고 본드로 붙여도 된다 그래가지고 본드로 붙여서 이제 사장님한테 죄송하게 또 이제 일요일, 월요일 이틀 쉬고 오늘 출근했어요. 자, 오늘은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정치도 너무 많이 했고 딴 걸 또 생뚱맞게 하나 하긴 그래서 이제 수학 주제를 하나 뽑아봤어요. 수학 주제를. 근데 이제 어떻게 짧게 다룰까? 이게 수학자나 수학적 에피소드를 다룰 때 항상 고민되는 게 눈높이에요. 뭐 어느 눈높이까지 다뤄야 될까? 어느 눈높이에서 멈춰야 될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수학적 내용을 조금만 들어가면 엄청나게 어려워지지만 그거 안 들어가도 쉽게 들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괴델이라는 수학자를 생각을 해냈어요. 쿠르트 괴델. 이게 조금 전에 나는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에도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20세기 3대 정리, 20세기 3대 정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쿠르트 괴델의 불완전성의 원리, 이렇게 세 개라고 배웠거든요. 이 불완전성의 원리의 괴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괴델은 어릴 때부터 뭐 똑똑했다고 해요. 근데 괴델도 어릴 때부터 성격이 굉장히 모나고 지레 맞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다고 알려져요. 그 괴델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좀 미국 생활 이후로는 조금 상세해요. 괴델이 저도 아까 이제 그 자료를 다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보고 깜짝 놀랐는데 괴델이 사망한 해가 1978년이더라고요. 내가 태어난 해. 그래서 괴델을 수학자로 봐야 되나라는 거에 조금 의문이 달려요. 그러니까 이분은 수학보다는 논리학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완전성의 원리도 논리학에 가깝다라는 건데 일단 뭐 괴델의 대강의 세계부터 뭐 알아보면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출신이고 뭐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천재로 알려졌는데 이제 거기서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요.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게 이제 그때 당시 프린스턴에서 이제 연구를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 프린스턴에 누가 있었냐면 아인슈타인이 있었거든요. 아인슈타인 나이는 훨씬 더 많아요. 거의 삼촌뻘 될 건데 굉장히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퇴근길에 괴델과 산책을 하기 위해서 출근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괴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프린스턴에 가면 아인슈타인과 괴델이 산책하던 길이 여기다라는 그 팻말이 있대요. 가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네요. 겁없던 중학교 시절 프린스턴이 내 꿈이었는데 미쳤지. 내가 무슨 그 프린스턴이야. 여튼 그 이제 이 사람의 생애가 굉장히 조금 뭐 우프다고 해야 되나? 좀 서글픈 게 이 사람이 심장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어요. 심장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심장도 언젠가 멈출지 모른다는 강박에 이제 쌓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한여름에도 두꺼운 코트를 입고 뭐 불을 쬐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괴델이라는 인물의 천재성 자체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인류 역사상 논리학의 거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논리학이라는 학문 한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주장도 너무 강하고 의사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내 몸의 상태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러저러저러 해서 이게 맞다, 당신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괴델은
인류 역사상 논리학의 거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걸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구의 설득도 들어먹질 않는 거야. 그래서 말년에는 굉장히 삐쩍 말라가지고 치료도 거부하고 약도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걱정이 되는데 아내가 이제 잠시 어디 가는데 아내가 가 있는 동안 괴대를 좀 잘 돌봐달라고 말을 해요. 잘 돌봐달라고 말을 하는데 아내가 없이 입원한 상태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나를 독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모든 식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굶어 죽어요, 괴델은. 네, 그 상태로 굶어 죽어요. 밥을 먹이려고 설득을 하고 약을 먹이려고 주사를 넣으려고 치료를 하려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말을 들어 처먹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말을 또 너무 잘해. 그 논리가 몰라 뭐 다 맞는 것 같았겠지 뭐. 논리학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말씀드렸죠. 수학적 인물들 중에서 또라이들이 좀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수학을 잘해서 또라이가 된 건지 또라이들이 수학을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멀쩡한 사람은 그렇게 안 많아 보면. 가우스는 그래도 뭐 가우스도 좀 너무 초인적인 이 집중력에 대한 에피소드도 많고 한데 그래도 뭐 명예욕, 권력욕 없이 뭐 연구에만 매진하다가 간 사람이니까 뭐 그나마 정상적인 것 같긴 해요. 오일러 같은 수학자도 그렇고. 사실 오늘 괴대를 생각했던 이유는 처음에는 케플러나 이제 러셀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케플러는 할 게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케플러의 제1법칙, 제2법칙, 천체물리학 업종 말고 수학 업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조금만 들어가도 내용이 너무 어려워져 버리고 그러니까 할 게 없어 버리고 러셀은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 러셀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거의 가우스만큼 분량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괴델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튼간에 이 괴델이 말년에 강박증이 어찌나 심해졌냐 하면 아인슈타인의 유언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의 죽음을 괴델에게 알리지 마라. 왜? 쟤 안 그래도 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이 잡혀가지고 저지랄 하고 있는데 나 죽은 거 알면 저거 더 심해진다. 절대로 말하지 마라고 했어요. 근데 끝까지 숨길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알려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괴델이 아인슈타인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강박증이 갑자기 심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굶어 죽었어요. 근데 생에 대해서 할 게 별로 없다. 하자면 되게 길어요. 이 사람이 뭐 미국으로 온 과정도 있고 미국에서 이제 미국 귀화하면서 시험 칠 때 그 에피소드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는데 뭐 다 짜잘구리한 거 가지고 그냥 끈틀에서 보면 그런 인생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괴델은. 쿠르트 괴델. 근데 괴델이 이제 20세기 3대 정리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괴델의 불완전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 불완전성의 원리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정확한 워딩이 나도 기억이 안 나서 이걸 찾아봤는데 정확한 워딩이 불완전성은 1, 2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1정리는 페아노 공리계를 포함하는 어떠한 공리계에도 무모순인 동시에 완전할 수 없다. 즉 자연수 체계를 포함하는 어떤 체계가 무모순이라면 그 체계에서는 참이면서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말이 어렵죠. 뭐냐 하면 페아노의 공리계라는 말은 이제 자연수를 시작으로 보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수학 체계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체계에서는 참인데 이 명제가 참은 맞는데 이게 왜 참이다라는 게 증명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괴델이 불완전성의 정리를 냈을 때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던 게 수학은 당연히 완전성을 가지고 있겠지. 수학이 당연히 완전한 거 아니겠어? 증명 불가능한 게 어딨어? 라고 생각했는데 괴델은 아니야. 수학에서는 참인데 참이기 때문에 증명 불가능한 명제가 적어도 하나 있을 수 있어 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야, 이 문제는 증명이 너무 어려워. 야, 이거 불완전성의 공리에서 말하는 이거 증명 불가능한 문제인가 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2정리가 그거예요. 폐한후 공리계가 포함된 어떠한 공리계가 무모순일 경우 그 공리계로부터 그 공리계 자신의 무모순성을 도출할 수 없다. 이 말은 증명해보기 전에 얘가 증명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면 쉽게 풀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델은 수학과 기호논리학을 이용을 해서 수학의 체계에서는 참인 동시에 증명 불가능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직접 증명해 보기 전에 얘가 증명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래서 수학이라는 체계는 완전하지 않아 라는 거를 괴델이 증명한 거예요. 근데 이 발견은 발견대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들 완전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수학이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증명된 거긴 해요. 근데 이 이제 괴델의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이 정수론이나 집합론이나 기호논리학이나 수리논리학에서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고 획기적인 방법이 사용이 돼가지고 아주 좋은 하나의 증명 도구가 생겼다라는 의미는 있어요. 근데 불완전성의 정리가 증명됐다라고 해서 모든 수학자들이 좌절해서 야 그러면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문제가 증명될지 안 될지도 모른단 말이야? 하고 멘붕에 빠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명제가 있나 보지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나 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 이 불완전성 정리 때문에 내가 연구하고 있는 이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완전하지 않아서 나는 불안해하는 수학자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골드바우 추측 이 문제는 내가 불완전성의 정리에 의해서 거짓이 아니다. 참인데 증명 안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강력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골드바우 추측이라는 거는 굉장히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4 이상의 짝수는 두 개의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골드바우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4는 2 더하기 2, 6은 3 더하기 3, 8은 3 더하기 5, 10은 3 더하기 7, 12는 5 더하기 7, 14는 7 더하기 7, 16은 5 더하기 11. 이렇게 4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짝수는 두 개의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골드바우 추측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수학자도 별로 없고 이거는 증명 접근을 거의 못하고 있는 문제예요. 막막한 문제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소설로도 나와 있어요. 이게 내 기억으로 그리스의 어떤 소설가가 썼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골드바우 추측의 증명에 평생을 바쳤다가 실패한 수학자가 낸 삼촌하고 수학을 전공하고 싶다가 좌절한 조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그 책 제목이 골드바우의 추측이어가지고 한시적으로 그 출판사에서 20만 달러였나 200만 달러였나 골드바우 추측 증명에 대한 상금을 내걸었던 적이 있긴 해요. 그냥 걸면 그냥 한 화끈하게 2억 달러 걸지 그거 아무도 증명 못할 건데 그거. 여튼 이런저런 문제들이 야 괴델 때문에 망했어 나 이 문제 연구 안 할래라는 풍토는 그냥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렬하게 살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스타일에서 굉장히 유명했대요. 야 저 사람이 그 유명한 괴델인가 봐. 진짜로 여름에 코트 입고 장작불을 쬐고 있네? 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릴 정도로 유명했대요. 그러니까 괴델 같은 경우도 생전에 평가받았던 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전에 평가를 받았던 학자에 대한 기록들은 비교적 상세합니다.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인슈타인도 20대 이후의 기록이 거의 다 남아있는 것처럼 괴델 같은 사람도 생전에 주목을 받았던 학자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늘어놓자면 1시간도 늘어놓을 수 있을 거예요. 기록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평전도 있을 거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랄 맞은 천재가 있었는데 걔가 인류 역사에서 논리학에 거의 정점에 있었다. 근데 몸이 아파도 의사 말 안 듣고 지 논리가 맞다고 우기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도 정신과 의사 말 안 듣고 지 말이 맞다고 우겨가지고 약도 안 먹고 치료도 거부하고 밥도 거부하고 그래서 굶어 죽었다. 아인슈타인하고 되게 친했는데 아인슈타인 죽고 나서 그 강박증이 더 심해졌다. 근데 그 사람이
수학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갔다더라. 그 불완전성의 정리라는 게 20세기 3대 정리라고 하더라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은 20분이 안 되고 좀 짧은 15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수학 콘텐츠를 2개째인가 3개째인가 하고 있고 정치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는데 제가 3일째인가 4일째에 제가 이런 거는 그래도 평균보단 조금 더 알고 있어요 하고 이제 쭉 나열하면서 찍은 게 있어요. 그걸 보시고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댓글 좀 달아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저 소재가 고갈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툭 해서 건드려서 해달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은데 뭘 해야 될지 매일매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좀 해주세요 하는 민원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어떤 경로로든지 저한테 툭 찔러만 주시면 그 다음날 바로 다뤄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조금 짧게 찍을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